네, 용해와 용해. 이렇게 뭐가 지금 발포정이 녹고 있는 모습이네. 어떤 그 용질이라고 하죠. 예, 어떤 용질이 용매에 녹아서 잘 섞여 있으면 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액은 원래 잘 섞여 있어야지 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죠 지금.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균일 혼합물을 의미합니다. 균일 혼합물을 의미해요. 균일하게 섞여 있는 거. 여러 가지 가루 물질을 물에 넣어서 관찰하기. 소금 같은 경우에 넣으면은 잘 녹아요, 그쵸? 근데 이게 계속 녹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처음에 잘 녹지만 나중에는 안 녹고 가라앉습니다. 소금은. 근데 분말 주스 이런 거는 좀 잘 녹아요. 뭐 분말 주스는 아니면 설탕 뭐 이런 건 잘 녹습니다. 이게 녹는 양의 차이가 있어요. 물질마다 녹는 양의 차이가 있어서 소금이나 분말 주스 이런 거는 잘 녹는데 나프탈렌이라고 있어요. 나프탈렌은 녹지 않아요. 근데 나프탈렌은 요즘에는 잘 안 쓰는데 그 어떤 화학 약품 같은 거고요. 뭐 어떤 거냐면 뭐 남자 화장실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게 있을 때가 있어요. 예, 뭐 요런 거 본 적 있어요? 요런 거? 네. 요런 거. 이런 거 있죠? 네. 예, 가끔 남자 화장실 소변기 같은 데 있는데 그거 물 내린다라고 이렇게 녹아요, 혹시? 잘 안 녹아요. 그게 작아지기는 하지만 사실 물에 녹아서 작아지는 게 아니고 이게 뭐 하여튼 승화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얘가 이렇게 퍼져 나가요. 기체로. 그래서 나중에 작아지는 거지 그게 물에 녹아서 작아지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거 왜 화장실에 놔두냐면 이거를 벌레들이 싫어해요, 이 냄새를. 그래서 벌레들이 안 끼게 하려고 이런 나프탈렌이라고 놔두고 뭐 이게 좀약이라고도 하는데 옛날에는 옷장 같은 데 넣어놨어요. 그 옷장에 존벌레라고 해서 뭐 이렇게 옷감 갉아먹는 그런 벌레 같은 게 생기거든요. 요즘은 잘 없지만 예전에는 옷장에 이런 좀약을 넣어놓으면은 그럼 이제 옷감이 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거는 물에 잘 안 녹는다. 그걸 좀 아셔야 돼요.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 물에 녹는 양이 다르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물에 녹는 양이 다르다. 다른 것도 보면은 물에 잘 녹는 애들은 설탕이나 뭐 시트르산이라고 있어요. 시트르산은 비타민C 같은 건데 뭐 그런 거나 그런 건 잘 녹지만 탄산칼슘 그런 거 녹지 않고요. 나프탈렌도 녹지 않습니다. 근데 아세톤이라고 뭐 어머님들 그 매니큐어 같은 거 지울 때 사용하는 약품 있어요. 예. 근데 그거는 또 설탕은 녹지 않아요. 아세톤에. 성질이 다르다라는 거죠. 예. 시트르산은 녹는데 탄산칼슘도 아세톤에 녹지 않습니다. 근데 나프탈렌은 또 아세톤에는 또 녹아요. 그래서 어떤 물질은 그 용매라고 합니다. 이런 거 용매에 따라서 어떨 때는 녹기도 하고 어떨 때는 녹지 않는다.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골고루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해요. 용해된다 라고 하면은 녹아서 골고루 섞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녹아있는 물질 용질과 용매가 골고루 섞여 있는 거 그거를 용액이라고 해요. 용액. 근데 용액을 만들 때 녹는 물질은 용질이고요. 설탕이나 소금 등
녹이는 물질, 녹이는 물질은 용매야, 용매. 물이나 아세톤 이런 게 용매입니다. 용매는 대개는 액체죠, 액체. 대부분 액체이긴 합니다. 설탕을 물에 녹이면 설탕물이라고 하는 용액이 되는데, 설탕이 용질, 물이 용매, 녹는 과정을 용해. 이해가시죠? 용어를 좀 아셔야 됩니다. 용어를 모르면은 뭔 소리 하는지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용질은 설탕은 용질이고요. 물은 용매고, 녹는 과정은 용해라고 하고, 녹아 있는 물질을 용액이라고 하는 거야. 아셨죠? 자, 용액은 오래 두어도 가라앉거나 뜨는 것이 없어요. 용액은 골고루 섞여 있다라는 거는 입자가 되게 작게 이렇게 나뉘어졌다라는 뜻이야, 사실. 그래서 거름종이 같은 걸로 걸러도 통과를 해요. 설탕물 이런 거 거름종이 통과하면 다 통과해요. 근데 흙탕물 이런 거는 흙 이런 거 통과해 못해. 못하죠. 거름종에 걸리죠. 예. 그리고 사실 흙탕물 같은 경우에는 가만 놔두면은 바닥에 가라앉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름종에도 걸리고.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용액이라고 원래 안 해. 용액이라고. 골고루 섞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스도 마찬가지인데, 주스도 과일 주스 같은 거 보면 이런 덩어리들이 많잖아요. 이런 건 이제 골고루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용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용액은 어느 곳을 보더라도 물질이 섞인 정도가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명하게 잘 섞여 있으면, 투명한 이유는 작아져서 투명한 겁니다. 입자가 작아져서. 위에서 맛을 보나 아래에서 맛을 보나 맛이 원래는 똑같아야 돼. 원래는 똑같아야 돼. 잘 섞여 놓으면. 그래서 용액이 어느 곳을 보더라도 물질이 섞인 정도가 같습니다. 골고루 섞여 있으니까.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용질의 종류에 따라 용해되는 정도가 다르며, 아까 전에 소금은 한 3숟가락 넣으면 안 녹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설탕은 더 많이 녹아요. 용매의 종류에 따라도 용해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도 용해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자, 여러가지 상태의 용액. 사실 초등학교 때는 용매는 대부분 물이고요. 어떤 액체고요. 용질은 대부분 고체인데 이런 것도 용액이라고 해요. 원래는 공기 같은 경우에 기체 플러스 기체야. 그러니까 공기에는 질소도 있고 뭐 산소도 있고 뭐 이산화탄소도 있고 뭐 이래요. 근데 이런 게 되게 골고루 섞여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골고루 섞여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 용액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공기도 용액이라고 해요. 과학을 좀 더 배우면, 고등학교 과정 배우면 그렇게 용액이라고 합니다. 탄산음료는 액체, 주로 물이지, 물. 거기에 기체인데 이산화탄소가 섞여 있는 경우야. 녹아 있는 거죠. 얘도 용액입니다. 탄산음료도. 강철도 용액이라고 해요. 이건 좀 어려울 텐데. 강철은 철이랑 다른 뭐 탄소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이 골고루 섞여 있어요. 그런 것도 고체 플러스 고체인데 용액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강철 또는 합금도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용해 과정 알아보기. 각설탕이 용해되는 과정. 각설탕을 넣었어, 물에. 그럼 점차 쓱 어떻게 이렇게 없어지겠죠. 근데 실제로 없어진 건 아니고 되게 작게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로 나누어져서 골고루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거 맛보면 당연히 단맛 나죠? 입자가 뿅 사라진 건 아니다라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것일 뿐. 그래서 한 덩어리의 각설탕은 작은 각설탕 덩어리들이 뭉친 것이고, 작은 설탕 덩어리는 훨씬 더 작은 설탕 입자들이 뭉친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녹는 과정에서 매우 작은 입자들로 나누어지면 투명하고 안 보이지만 있는 겁니다.
골고루 섞여 있는 겁니다. 이런 말도 있는데, 각설탕이 용해될 때 생기는 아지랑이, 여기 잘 보면 여기 이게 흐물흐물하게 뭐 보입니다. 이게 농도차가 나서 그래요. 농도차가 여기 고농도여가지고 빛이 가다가 이렇게 휘어지기 때문에 아지랑이 같은 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탕이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 비교하기. 무게는, 자, 이거 다 통털어서 117g인데 설탕 집어넣고 다 녹인 다음에 봤더니도 몇 g이야? 117g이에요. 그러니까 용해되기 전과 후에 무게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무게 같아요, 그쵸? 중요합니다. 잘 아는 사람은 뭐 알겠지만, 사라진 게 아니라 원래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입자들로 나누어지는 것이지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인다라고 해서. 그래서 무게가 변하지 않는다. 자, 근데 무게는 안 변하는데 부피는 사실 변해요. 부피라고 하는 거예요. 부피라고 하는 거예요. 부피는 녹아 들어가면서 사실 전체 부피가 좀 줄어드는데요. 아무튼 부피는 변합니다. 무게는 안 변해도. 자, 물질을 많이 녹이는 방법. 66쪽입니다. 물질을 많이 녹이는 방법. 자, 많이 녹이려면 물을 많이 해주면 돼요. 물을. 이게 니네 책은 제대로 나왔나 모르겠네. 선생님 책이 잘못 나와가지고. 자, 백반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거를 10ml에 녹일 때는 조금 남아요. 여기 10이라고 써져 있습니까? 오른쪽에? 40, 10으로 돼 있죠? 이거 좀 고칠게요. 10 나와 있어요. 10, 40 나와 있어요. 그래요? 여기 40, 10으로 좀 고칠게요. 그렇게요? 그러니까 물의 양이 많으면 다 녹아야 되고 물의 양이 적으면은 조금 남아야 돼. 다 안 녹으니까. 10mm 밑에 있는 게 백반이 조금 남아 있으면. 그렇게 바꿔야 돼요. 예. 자, 그러니까 물의 양이 적으면은 다 안 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의 양이 많으면 다 녹죠. 그래서 물의 양이 많을수록 녹는 양이 많아지는 거고, 물의 양이 많으면은 이런 뭐 차나 분말 주스나 이런 거 더 많이 타서 녹여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의 양이 많으면 녹는 양이 많아진다. 이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의 온도에 따라 물질이 녹는 양. 자, 똑같이 물의 양은 똑같은 걸로 해야죠. 물의 양은 똑같은데 물의 온도를 20도씨에서 40도씨로 높이면 두 숟가락 녹던 애가 10숟가락 정도 녹는 거예요. 온도가 높으면 더 어떻게 돼? 더 많이 녹아요. 온도가 높으면 더 많이 녹습니다.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물질이 녹는 양이 많아집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녹는다라는 게 이 고체 물질이 사실 이렇게 단단히 결합을 하고 있다가 녹으려면 얘네들이 이렇게 끊어줘야 돼.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가열을 해줘야지 얘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입자들이 하나하나 떨어져서 골고루 섞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시럽을 만들 때 설탕을 많이 녹이려면은 물을 따뜻하게 해야 되고, 빨래할 때 가루 세제를 많이 녹이기 위해서 따뜻한 물을 사용한다. 물의 온도가 높아지면은 많이 녹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어떤 물질마다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금 같은 경우에 20도씨였다가 60도씨로 온도를 높이면 한 1.3g 조금 더 녹아요. 조금, 그쵸? 근데 백반은 많이 차이나요. 백반은 2숟가락 녹다가 한 10숟가락 녹아요. 그래서 어떤 물질들마다 온도에 따른
녹는 정도 차이가 큰 애가 있고 적은 애가 있습니다. 자, 따뜻한 물에 백반을 충분히 녹이려면 가열을 하면 되고, 근데 이게 희한한 건데 잘 봐요. 이런 거 이제 우리 실험해 볼 건데, 가열해서 녹인 다음에 식혀. 그럼 녹았던 애가 어떻게 돼? 이렇게 다시 나타나요. 이게 왜냐하면 온도가 낮아지면은 안 녹으니까 녹았다가 다시 나타나요. 이런 거를 우리가 결정이라고 하고, 이런 결정이 석출된다 이렇게 말해. 녹았다가 다시 이렇게 고체 상태로 나오는 거를 결정이 석출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되게 예쁜 결정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해보면 알 텐데 하여튼 되게 예쁜 결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루 물질을 많이 녹이기 위한 방법. 물의 양을 많게 하고 물의 온도를 높게 하면 됩니다. 물의 양을 많게 하고 물의 온도를 높이면 된다. 요거는 좀 예외적인 겁니다. 이거는 대부분은 온도가 높으면 많이 녹아. 근데 수산화나트륨이라고 하는 애, 수산화칼슘 이런 애만 온도가 낮을 때 더 많이 녹는 애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우시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부분 어떻게 돼? 온도를 높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의 양은 많게 하고, 그러면은 녹는 양이 더 많아집니다. 어디까지 해야 되나? 빠르게 녹이는 데까지도 할게요. 자, 방금 한 거는 많이 녹이는 거야. 많이랑 빠르기랑 조금 달라요. 이거는 빨리죠. 빨리. 많이 녹이려면 온도 높이고 물의 양 많아야 되는데, 빨리 녹이려면 빨리 저어주면 돼. 일단 그 방법이 있어요. 빨리 저어줘요. 빨리 잡는 거는 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녹는다라는 게 이 입자들이 있잖아. 이렇게 떨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고체에서. 근데 이거를 여기 떨어져 나온 게 다시 붓기도 해요. 그런 거 이제 석출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나올 수도 있는데 붓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저어주면 나와서 여기 얼쩡거리는 애들 있죠? 녹은 애들? 걔를 빨리 다른 데로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데로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저어주면은 다시 돌아가게 하지 않고 빨리빨리 저어주면은 자꾸 새로운 이제 물들이 여기 닿으면서, 용매가 닿으면서 여기 표면에 있는 애를 녹이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냅두면은 얘가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여기 농도가 진한 상태로 있다가 다시 붓기도 해. 그래서 젓는 빠르기를 빨리 저어줘야지만 빨리 녹습니다. 근데 이거는 있잖아, 젓는 빠르기를 빨리 해준다라고 해서 많이 녹는 거는 또 아니야. 원래 녹아야 되는 양이 있으면은 그거만 딱 녹아요. 온도가 일정하면 사실. 온도랑 물의 양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빨리 저어주면 빨리 녹기는 하지만 많이 녹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물의 양, 그 물의 온도에 녹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물질의 성질이어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써있긴 하네요. 여기 지금 입자 사이의 결합이 끊어져 물에 녹아야 되는데, 물입자들하고 서로 부딪혀서 쉽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새로 이제 다시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저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물의 온도를 다르게 한다. 근데 봐, 온도가 높으면 빨리 녹기도 하고 많이 녹기도 하는 거야. 온도를 높이면 많이 녹기도 하는데 빨리 녹기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온도가 높으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요.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져요. 그래서 빨리 녹기도 하고 많이 녹기도 해요. 이거는 빨리 녹기도 하고 많이 녹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있던 애들이 열 에너지를 받아서 온도가 높아지면 열 에너지를 받아서 얘가 이렇게 진동 운동 하다가 에너지가 많아지면 끊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높이면 빨리 녹기도 하고 많이 녹기도 합니다. 알갱이 크기를 다르게 한다. 각설탕은 이렇게 통째로 넣으면 여기에 있는 표면에 있는 애들은 녹아. 그 다음에 또 얘가 녹고 나면 또 안쪽에 있는 애가 또 녹아. 그렇게 녹는 건데, 가루 설탕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표면적이 어때? 표면적이 얘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통틀어서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애는, 요 바깥에 있는 애가 녹기 전에는 못 녹아요. 안에 있는 애는. 근데 얘네들은 다 각각 다 녹으니까 녹는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 빨라요. 그래서 가루 설탕이 더 빨리 녹아요. 설탕 알갱이의 크기가 작을수록 빨리 녹는다. 근데 이걸 빨리 녹아도 이거는 많이 녹는 것은 아니야. 이거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온도가 똑같고 물의 양이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녹는 양이 많아지지는 않아요. 그냥 빨리 녹는 거지. 빨리 녹는 겁니다. 자, 용액의 진하게는 다음에 하고요. 69쪽에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 골고루 섞이는 현상을 용해라고 해야 돼. 용액은 골고루 섞여 있는 애, 그쵸? 이건 섞이는 것은 용해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소금물에서 소금은 용질이고 물은 용매이고 소금물은 용액이다. 맞죠? 흙탕물은 오래 두어도 가라앉는 것이 있어요. 있어서 용액이 아니다. 꼼꼼히 읽어주시고, 자, 설탕을 물에 녹이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므로 녹기 전보다 녹은 후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X.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없어진 건 아닙니다. 물의 온도가 높고 물의 양이 많을수록 백반이 많이 녹는다. 많이 녹는다. 자, 따뜻한 물에 백반을 충분히 녹인 후 식히면은 온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녹는 애들이 있으니까 물 속에 생기는 물질이 있죠, 그쵸? 석출되는 거죠. 젓는 빠르기가 빠를수록 빨리 녹고요. 온도는 높을수록 빨리 녹는 거지. 각설탕보다 가루설탕이 빨리 녹는다. 이게 맞죠? 자, 요거 진하기는 9, 10번은 다음에 하고요. 1번부터 11번까지 할 수가 있겠네요. 1번부터 11번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가루를 물에 넣어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거. 5번. 그러네. 이런 거는 물에 넣은 건 아니네. 그쵸? 물에 넣은 건 아니니까 5번. 그 다음에 용해와 용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2가지. 없어져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뭐 요런 게 좀 틀린 겁니다. 없어진 건 아니고. 자, 6번 밀가루처럼 그쵸. 이거는 골고루 섞인 게 아니에요. 이게 골고루 섞인 건 아니고요. 1번 6번 고르면 되겠네요. 자, 용액을 모두 골라라.
설탕물은 용액이고 흙탕물은 용액이 아니고, 미숫가루물 애들 잘 모르던데 미숫가루물 용액 아닙니다. 이거 좀 뿌연 상태로 있는 거고요. 커피는 그래도 용액입니다. 커피는. 예. 그래서 백반도 물에 잘 녹기 때문에 기역 리을 미음 비읍, 기역 리을 미음 비읍 7번. 자, 설탕의 무게에 비커에 물 120g을 넣는다. 예. 설탕물의 무게군요. 그 다음에 약포지 10g 넣는다. 그럼 합치면 130g이죠? 130g 맞습니다.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옳은 거, 용해되기 전과 후의 무게는 같습니다. 그래서 1번, 4번. 옳은 거 두 가지. 그러네요. 예, 설탕이 물에 용해되기 전과 용해된 후의 무게가 같다. 그 다음에 4번에 용해되기 전 설탕과 물의 무게의 합은 용해된 후 설탕의 물의 무게가 같다. 맞네요. 1번, 4번. 그 무게는 변화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6번에 자, 이거는 왜 하얀색 알갱이가 생기냐면 물이 증발해서 그래요. 이게 물이 증발해서 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정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요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결정 만들기를 좀 해볼 거고요. 근데 이거는 결정 만들기는 오늘 하루에 다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실험 납치 한 다음에 나중에 봐야 되는데, 일단 뭐 문제 푼 다음에 해볼게요. 자, 옳지 않은 거, 20도씨의 물보다 60도씨의 물에서 100반 더 많이 녹는 거 맞고요. 물의 양에 따라 녹는 양 알아보는 실험이다. 그게 아니죠. 왜냐면 온도를 변화줬죠. 온도를. 예. 물의 양은 똑같습니다. 60도씨의 물보다 20도씨의 물에서 100반이 더 많이 녹는다. 3번도 틀렸네. 예. 60도씨의 물이 더 많이 녹습니다. 2번, 3번. 자, 100반을 물에 넣고 충분히 저은 후 100반이 물에 다 녹지 않고 가라앉을 때 가라앉아 있는 100반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은 물을 더 넣는다던가, 5번. 예, 온도를 높여야 되죠. 예, 끓인다. 온도를 높이는 거죠. 예, 2번, 5번. 넘어가겠습니다. 민수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설계하려고 합니다. 물을 빨리 저으면 100반이 빨리 녹을 것이다. 다르게 해줘야 되는 거는 젓는 빠르기를 다르게 해줘야죠. 예, 나머지는 똑같게 해주시고. 9번에 5번. 자, 요거 좀 모를 수는 있습니다. 이게 알갱이 크기에 따라서 빠르게 녹는지, 준비물, 이 막자라는 걸 잘 모르던데 애들이. 막자 사발. 이게 옛날에 약국 같은 데 가면요,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학원에 있는데 이따 보여줄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런 걸 막자 사발이라고 해. 그래서 여기다가 가루 집어넣고 이렇게 공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막자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빻아가지고 작게 만드는 거야. 막자 사발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5번인데요. 유리막대로 부수는 게 아니라 막자와 막자 사발로 부수는 거예요. 막자 사발로 부수는 겁니다. 이렇게 쿵쿵쿵 찧어가지고 부수는 거야. 자, 이런 거는 맞는데 5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용질이 용매에 빨리 녹는 경우, 빠르게 저어주면 빨리 녹고, 따뜻한 물에서 빨리 녹고요. 작은 가루를 만들었을 때 빨리 녹는다. 기역, 비급, 비읍. 2번. 자, 12번에 이건 아니군요. 네, 이건 아니네. 자, 이건 다음에 하시고,
3% 문제도 좀 해보겠습니다. 1번에서 4번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요게 소금 결정이야, 소금 결정. 이게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인데 얘를 넣고 얘를 가열해서 녹일게요. 이거는 좀 많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잘 안 녹는데 이제 점차 녹을 거고요. 이거까지 다 같이 해야겠다. 이거는 다음 주에 되겠다. 따로 치워야겠다. 으쌰. 네, 여보세요?
있어요? 네. 자, 흙탕물과 과일을 갈아서 만든 오렌지 주스입니다. 흙탕물과 오렌지 주스는 용액이 아니다. 용액의 정의를 이용하여 쓰시오. 뭐라고 써야 돼요, 이거? 과를 갈아놓은 것이. 그것도 괜찮은데, 용액을 이게 골고루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액의 정의가 뭐냐면 골고루 섞여 있을 때 용액이라고 하는데, 골고루 섞여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쓸게요. 용액의 정의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탄산수는 용액이죠. 그쵸? 일단은 용액인지 용액이 아닌지 쓰라고 되어 있는데 용액이다. 그 다음에 용매는 물이고요. 액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용매는 이제 뭐 상태를 쓰라고 하면은 액체라고 써도 되는데 어떤 물질인지 쓰는 거기 때문에 용매는 물이고 용질은 이산화탄소이다. 이거 쓰면 되고요. 용매는 물, 용질은 이산화탄소. 자, 흑설탕이 담겨있는 헝겊 주머니 아래 아지랑이 같은 것이 생기는 것은 이게 흑설탕이 녹아서 흑설탕이 많이 녹아 있는 부분은 좀 어려운 얘기인데 빛의 굴절률이 달라서 굴절되기 때문이다. 다르게 굴절되기 때문이다. 얘가 빛이 오다가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지랑이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흑설탕이 많이 녹아있는 부분은 빛의 굴절률이 달라서 다르게 굴절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은 이제 어떻게 써야 되냐, 그림 그리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입자가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게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림 그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까닭은 설탕 입자가 매우 작은 입자로 나누어 설탕 덩어리가라고 써있습니다. 설탕 덩어리가 매우 작은 입자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다. 설탕 덩어리가 매우 작은 입자로 나누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거 가열하고 있는데 좀 많이 녹은 것 같으니까 실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소금 입자를 녹인 다음에 거름종이를 한번 통과시켜서 그 약간 불순물이 있어요. 흙 같은 게 약간 있거든요. 그거는 걸러준 다음에 그 용액을 페트리 접시에 담아서 며칠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증발하잖아. 그럼 보통 소금처럼 생기는 게 아니라 되게 좀 예쁘게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로 결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결정 만들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